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기대했던 시장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 내내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으면 모아가라 라는 듯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속 그러한 관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어요. 11월 24일 월요일 장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2,000선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2.69%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0.88% 상승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점은 지난주 금요일 반등장 때 나스닥이 0.88%밖에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가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오늘 월요일장 빅테크 주식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들까지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나스닥의 큰 상승이 왔습니다. 엔비디아 2%, 브로드컴은 무려 11%나 오르면서 최근에 약세를 뒤엎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되었던 9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구원 투수가 등장을 했었죠. 연준의 2인자이자 파월 연주작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단기적으로도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라는 듯이 발언을 해주었어요. 자, 이러면서 전주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까지 올랐는데 이게 오늘 85%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최근 AI 버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는 실제 숫자로 입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음 4분기 가이던스는 더 좋은 모습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오히려 매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 주제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지난 4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만약 이 4월 달부터 있었던 V자 반등을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진반꿀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방송인이죠. 짐 크레이머와 반대로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침 짐 크레이머가 바닥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바로 황소들의 저주입니다 라는 발언이 있는데, 자, 현재는 연준에 기반한 가짜 낙관론과 펀더멘털에 기반한 진짜 비관론이 맞물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현재 장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때 맞춰서 나스닥 2.69%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등세가 나왔죠. 아무튼 다시 한번 신호를 주신 거 고맙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에 닿긴 했어요.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넘어가서 나스닥 23,000선을 뚫어내야지 그리고 3일 연속 양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000선이 뚫어지면 자, 이제 완벽한 어느 정도의 반등 무드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반등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오늘 6.75%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구글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기반의 수익을 올리고 있던 구글에게 있어서 새로운 AI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오늘 6.8%나 반등을 보여주면서 400불대를 훌쩍 다시 한번 뛰어넘었어요. 계속해서 400불대를 강력하게 지켜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이 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바라겠고요. 제가 거의 11월 한 달 내내 테슬라가 하락하면 매수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350에서 390불 사이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300불대 가격이 오면 좋은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는 대세 상승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더욱더 이러한 대세 상승을 부추길 만한 강력한 호재가 있었죠. 바로 11월 6일에 있었던 주주총회였습니다. 자, 일단 주주총회 이후에 테슬라 주가의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했지만 나스닥이 테슬라 주주총회 이후부터 주구장창 흘러내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테슬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전망은 매우 맑은,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천문학적인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이미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지만 더욱더 훌륭한 회사로 만들어낼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어요. good great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좋은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할 그런 저변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말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대단한 실행력으로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테슬라의 장기 차트를 보면 최근 4년간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제3의 상승기가 나올 법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세 상승기였던 2013년과 14년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량 양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 대세 상승기였던 2019년과 2020년은 코로나발 유동성 확장도 있었지만 모델 Y가 나오면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수익성이 굉장히 강화된 시점이었죠. 전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피지컬 AI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자동차 판매보다는 AI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AI발 실적만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날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제3의 대세 상승기가 나올 수 있는 저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의 상승기는 아마 내년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 모델이 대량 양산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이버캡은 페달과 핸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대량 양산이 된다는 건 인간을 운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더 완벽해질 필요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주총회 때 올해 연말까지 FSD의 모니터링을 완화시키겠다. 자, 그래서 FSD 사용 중에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한 모습이 현재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는 FSD 버전 14.2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곳곳에서 자, 이제 내가 FSD를 켜고 텍스트 메시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FSD 테슬라 차량이 경고 메시지를 그렇게 빈번하게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사이버트럭 차주님께서도 2분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텍스트 메시지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2분 넘게 카톡을 한 거예요.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FSD 신규 버전 14.2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언슈퍼바이즈드 FSD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FSD가 이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쉽게도 중국산 모델 Y 주니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테스트를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산 테슬라를 갖고 계시는 현재 테슬라 오너분들이 계속해서 FSD를 사용을 하면서 영상을 올려주고 계세요. 현재 FSD 한국에 풀린 버전이 14.1.4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14.2 나오기 전에 거의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V14 출시 국가는 세계 두 번째로 한국이 선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에 먼저 FSD가 출시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자, 일단 한국이 먼저 출시를 했어요. 테슬라가 얼마나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워낙 테슬라 팬들이 많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가장 얼리 아답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도로 사정이라든지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복잡한 교통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FSD가 발전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도 몇몇 영상을 봤는데 정말 운전을 잘해요. 미국에서 FSD가 잘 운전하는 것만큼 한국에서도 운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남산타워가 있죠. 남대문 근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FSD를
FSD를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테슬라 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슬라 찬님이 내일도 엄청난 영상을 올려준다라고 해요. 이 FSD 운전 영상을 보시면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번 주 방송에서 이 FSD가 유럽 지역에도 대규모로 확장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아직 EU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EU 국가 중에 FSD 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일단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도로교통국 RTW에서 내년 2월까지 테슬라의 FSD를 승인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유럽의 FSD 도입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주 유럽의 FSD가 곧 도입이 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해왔었죠. 지난 1년간 테슬라는 무려 유럽 17개국에서 100만 킬로 이상이나 FSD 테스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EU 규제 당국에 FSD 시연 테스트도 마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만 남은 상황인데 먼저 네덜란드 국부터 승인을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다른 EU 국가들도 즉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현재 전방위적으로 FSD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6월 달에 열리죠. 그리고 이 사이버캡은 내년 4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대형 이벤트가 월드컵인데요. 이 월드컵에서 사이버캡이 이곳저곳 글로벌 승객들을 실어 나른다라고 하면은 바로 입소문이 크게 퍼지겠죠. 자, 그럼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대량 확산이 되는 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술 더 떠서 테슬라는 하드웨어 4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3에도 최신의 FSD를 탑재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 그러니까 테슬라 AI 팀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새로운 AI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데 하드웨어 3로 더욱더 확장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을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디스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스틸은 중류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어떤 것이든지 중류를 하게 되면 엑기스만 남게 되죠. 자, 현재는 테슬라 역시 LLM 모델과 마찬가지입니다. LLM은 대형 언어 모델이고 테슬라의 피지컬 AI 역시 대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형 모델을 더 작은 모델로 농축을 하게 되면, 즉 중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날씬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슬림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4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3에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형 테슬라에서도 FSD 최신 사양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현재 글로벌에 8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을 보급을 했는데 아마 그 중에 약 600만 대 정도가 하드웨어 3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구형 모델 역시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페리티는, 그러니까 특이점은 이 사이버캡이 현재 모델 Y처럼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리게 되고, 만약 목표를 하고 있는 연간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수준의 생산과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면서 테슬라 주주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순간까지 아트라운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